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욕심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걸어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차 버릴 때도 있죠. 20대 후반에 만난 남편과 시어머니가 바로 이런 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주제를 깨닫고 울며 불며 무릎을 꿇고 빌고 있지만 괘씸해서라도 그들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들이랑 차 사기로 했지? 어떤 차로 살지는 정했니? 남편이랑 같이 상의해봤는데 소형차로 하나 장만할까 싶어요. 가격도 적당하고 연비도 좋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그게 뭐니? 소형차? 어미 너 지금 만우절도 아닌데 시어미한테 거짓부렁을 하는 거니? 아니, 우리 아들이 소형차를 타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냔 말이다. 당연히 최고급으로 해야 하고 외제차로 사야지. 걔가 언젠가는 임원 자리에 올라갈 애인데 그게 마땅한 일 아니니? 외제차요? 외제차는 너무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들죠. 이제 신혼인데 저축도 해야 하고 어머님 용돈에 생활비도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의 소비가 좋을 것 같은데요? 네가 말하는 적정한 수준이 뭐니? 구차하게 밥 먹고 살면 그게 적정한 수준이니? 그렇게는 너나 살거라. 우리 아들을 내가 혼자서 어떻게 키웠는데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고 월급도 잘 받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잘생긴 우리 영철이다. 그런 애가 뭐가 아쉬워서 소형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니? 걔가 이미 이혼한 전력이 있고 애까지 딸렸다고 해도 소형차 타고 다니면서 무시받을 사이즈가 아닌 애야. 저도 남편이랑 같은 회사 다니고 있지만 차량의 브랜드보다는 성능이나 안전성 같은 걸 더 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제가 승진도 더 빨리 한 편인데 외제차를 굳이 장만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가 공부만 해서 잘 모르겠지만 외제차를 타면 사람들이 다 존경해주는 거 모르니? 우리 아들은 그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친구들이며 친척들 볼낯이 서지 않겠니?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부부의 행복이며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외제차를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필요도 없고요. 소형차로 충분하다 싶은데 어머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무슨 이해? 너 내가 하는 말 당장 안 들으면 앞으로 내 눈밖에 난다고 각오하고 있어라. 평범한 집안 딸인 것까지야 내가 그래도 우리 영철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걸로 참아줬다. 그런데 이렇게 시어미 말까지 안 듣고 멋대로 구차하게 살려고 하니?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꼭 외제차로 해. 알겠어? 죄송하지만 차량 구매는 원래 하려던 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전 어머님이랑 다투고 싶지도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거든요. 부디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멋대로 네 할 말만 하고 대화를 끝내려는 거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는 경을 칠 줄 알아라. 무조건 외제차다, 외제차. 남편과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열심히 노력해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소비에 대한 인식이며 가치관 또한 많이 다른 편이었는데요. 남편은 어지간하면 제 말을 들어주려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당연히 최고로 좋은 것을 써야 한다는 이상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서야 그것이 시어머니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었죠. 오늘 엄마가 전화했는데 이번 주말에 무조건 내려오라더라. 당신 붙잡고 할 말이 좀 많다고 하시네. 저번에 말씀드렸었잖아. 나 이번에 프로젝트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바쁠 거라고. 야근도 하는 마당이라고 당분간은 못 뵙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설마 외제차 구매하라고 하신 거
내가 소형차로 고집했다고 이러시나? 그러게 내 말대로 외제차로 하지 그랬어. 엄마가 원래 이런 문제는 좀 깐깐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앞으로는 매주마다 와서 돈 어떻게 쓰면서 사는지 가계부 내놓고 보고도 하라시네. 얼마나 돈을 헤프게 쓰길래 좋은 회사 다니면서 외제차 살 돈도 없다고 엄살이냐면서. 그럼 매주 가야 하나? 우리도 바쁜데 솔직히 그건 힘들지. 시어머니도 이해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허,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엄만 그래도 우리 위해서 걱정하는 거잖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데 왜 말을 그렇게 해? 그게 간섭이지 도와준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야? 나중에 우리 애도 더 잘하면 보육원도 갈 거고 깨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간섭이 아니라 조언이야. 엄마가 나 혼자 키우면서 온갖 굳은 일 다 해본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세상 물정 잘 알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어머님 말이 무조건 옳다고 당신이야말로 편들지 마.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지. 우리도 성인이고 결혼한 사람이고 스스로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어머님 말이라도 무조건 들을 이유는 어딨다고? 당신도 설마 외제차 사고 싶어서 이때다 싶으니까 편승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외제차 있으면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회사 사람들 눈치고 뭐고 볼 거 없이 자기 수준에 맞으면 사면 되는 거지. 당신은 우리 엄마 존경하지도 않고 배려심도 조금도 없지? 물론 내 나름은 어머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어. 그렇다고 어머님의 모든 요구사항 다 따라줄 수는 없지. 나도 내 삶이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내 방식이 있어. 좋은 차량 사서 인생 즐기는 게 내 방식이라고. 당신이 고집해서 양보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이런 문제 배려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신혼집 대출 이자부터 해서 나갈 돈 한둘이 아니잖아. 이 집만 해도 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샀고 당신은 딱히 준비한 것도 없이 몸만 왔고. 취직을 늦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운 좋게 우리 회사 취직했다고 해도 그걸로 끝 아냐. 끊임없이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입증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잘리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나야 워낙 승진이 빨라서 과장도 목전이라지만 당신은 고작 해야 신입이잖아. 그런데 외제차 탔다가 눈밖에 날 일 있어? 당신 참 무섭다. 그렇게 승진이 좋아? 나나 엄마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성공하고 싶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해. 가뜩이나 일 때문에 힘든데 어머님 문제로 이렇게 다툴 기력 없어. 그리고 당신 어머님 눈치 보지 말고 회사 사람들 눈치나 보지? 들리는 소문에는 요즘 귀에 이어폰 끼고 일하고 있다던데? 패션 능률이야. 실제로는 끼고만 있을 뿐이지 뭐 음악 듣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에 비해 운 좋게 회사에 취직을 한 남편. 입사 초기에는 당돌하고 당당한 모습에 반했고 이로 인해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이 점점 무례하고 눈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점점 질리는 마음이 생겼죠. 콩깍지가 씌었던 제가 그럴 정도였으니 회사의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이런 남편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잔소리며 비판에 직면하게 된 남편은 태도를 고치기는커녕 상사와 싸우다가 퇴사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황당한 짓거리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지? 뭐야?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사고 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 건의를 하고 싶은 거야. 솔직히 나 회사 나오고 나서부터 취직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기약이 없는 상황이잖아. 기약이 없기는 당신이 쓸데없이 눈이 높아져서 그렇지. 좋은 회사 있다가 잘렸으면 앞으로는 더 취직하기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그럴 바에는
어디든 눈 낮춰서 들어가서 경험의 경력부터 쌓으려고 해야지. 그래, 알지. 우리 집세도 내야 하고, 차도 갚아야 하고, 카드도 갚아야 하고. 신경 쓸 거 많은 상황이잖아. 근데 이 상황에 엄마까지 나서서 나 걱정한다고 달달 볶으면 어떻게 돼? 상상만으로도 피곤하지 않아?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솔직히 말해서 엄마한테 내가 잘렸다는 건 말하기 싫거든.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회사에서 잘렸다고 말해줘. 뭐? 내가 미쳤어? 왜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해? 제발 좀 해줘. 엄마가 나한테 실망하실 거 뻔히 알잖아. 항상 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기업 다닌다면서 성공한 아들이라고 늘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상황에 내가 잘렸다고 어떻게 말을 해? 당신이 자랑스러운 아들로 남게 되면 난 어떡하는데? 회사 나가야 하고 나도 부모님한테는 자랑스러운 딸이어야지. 당신은 괜찮아. 여자니까. 여자는 직장 안 다녀도 돼. 여자는 남편을 잘 따르면 되잖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은 얘기라 장인 장모 귀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야. 당신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 여자는 직장 안 다녀도 된다고? 여자는 남편을 잘 따르면 돼? 정말 성차별적인 발언인 거 알지? 성차별적인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 거지. 여자는 직장 잃어도 주부 일하면 되지만 남자는 그대로 명예도 잃고 가족도 부양 못하는 쓰레기 되는 거야. 여자는 직장을 잃어도 명예를 잃지 않는 거라고? 당신 궤변이 날이 갈수록 는다? 제발 나 좀 살려줘. 더도 덜도 말고 딱 1년만. 아니 반년만이라도 좀 도와주라. 너무 힘들다 싶으면 당신이 그만둬도 내가 안 따질 테니까 좀 살려줘. 기가 막힌다, 정말.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지도 몰라. 내가 엄마가 실망할 거 걱정하느라 요즘 불면증까지 생겼다니까. 안 도와주면 나 오늘부터 밥 굶는다. 요즘도 집에 틀어박혀서 뭐 하는지 방문 잠그고 밥도 잘 안 먹잖아. 근데 밥을 일부러 굶겠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똑바로 하라고. 좀 도와달라고.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고집을 부리는 남편. 결국 저는 남편 대신 회사에 잘렸다고 말을 하고 어머님의 용돈을 줄이게 되었는데요. 삶이 빠듯해지게 되는 것이야 둘째치고 어머님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영 힘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매일같이 압박을 가하더군요. 너 요즘 직장 구한다는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조만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야무야 보내다 보면 그렇게 시간 훌쩍 가버리는 거야. 너야 솔직히 직장 관두고 속이 편하겠지만 세상 이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직장 얼른 구해서 빨리 일을 하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시어미 용돈까지 줄이고 아쉬운 소리 설마 안 들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우리 영철이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됐으니 이거 정말 한숨 나오는 일이구나. 제가 집안일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애도 돌보고 있고요. 집안일? 그게 뭐가 있니? 솔직히 기계들이 다 일하는 거지. 넌 그냥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니? 게다가 육아라고 해봤자 애 이제 2살도 안 된 나이인데 돌보는 게 힘들면 또 얼마나 힘들다고. 어머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퇴사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 압박이 심하세요.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금방 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이렇게 매일마다 잔소리 하시면 구할 자리도 사라지겠어요. 좋은 일자리? 네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잖니. 막말로 이제 곧 네 나이 30 될 거고 결혼도 한 유부녀인데 누가 널 뽑아? 아휴,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하구나.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러야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하니? 보나 마나 이 시어미한테 하듯이 따박따박 말대꾸만 해댔겠지. 어머님,
제가 직장 구하는 문제는 알아서 잘 준비하고 있거든요.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제가 이럴 시간이 없어서요. 매주 찾아오라는 말도 안 듣고 오만 바쁜 척은 다 하더니 이제 백수가 돼서도 바쁘다고 헛소리니? 너 이제 내 집에 와서 내 수발 들고 내가 시키는 심부름이나 해라. 적어도 덜 주는 용돈만큼은 일을 하면서 이 시모 힘든 거 도와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바빠서요. 남편이 요즘 휴일도 종종 받아서 시간이 많은데 보내보든지 할게요. 저는 취직 언제 할지 모르고 면접도 여기저기 봐야 해서 그럴 시간이 없네요. 너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냐? 며느리니까 시어미가 하는 말을 새겨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니? 그리고 지아비를 뭐 대신 일을 시키는데 보내겠다고? 정말 가면 갈수록 점입가경이구나. 어휴, 기가 막혀서 원.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이혼을 시키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구나. 어머님, 이혼이라뇨? 말씀이 정말 너무 심하시네요. 남편이랑 저랑 서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 멀쩡하던 부부 관계도 나빠지겠어요. 원래 상처를 찢고 봉합하는 과정에서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우리 아들이 착하고 물러빠져서 널 모질게 못 대하나 본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집에서 뭉개면서 좋은 세월 보내려는 네 수장 모를 줄 아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늘 새겨듣고 싶은데 항상 지나치세요. 이렇게 돈 문제로 저한테 일을 하라고 하시질 않나. 용돈 문제로 핍박을 하시지 않나. 해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꾸 간섭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하, 스트레스? 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네가 우리 아들 영철이랑 결혼한 이후로 나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다. 우리 아들 영철이 좋은 회사 보내고 그 잘난 인물 가지고도 너 같은 거랑 결혼시킨다고 내가 얼마나 속이 탔는지나 아니? 용돈도 못 준다. 외제차도 못 사겠다. 시어미 수발도 못 들겠다. 대체 너란 애는 할 줄 아는 게 뭐니? 어머님, 더 이상은 듣기 싫네요. 솔직히 어머님이랑 좋게 지내고 싶고 남편 문제도 잘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요. 네가 못 참으면 뭐 어쩔 건데? 진실을 얘기해야죠. 백수된 거 제가 아니라 사실은 남편이에요. 어머님 이런 잔소리 때문에 힘들다고 자기 대신 백수된 척 해달라고 남편이 부탁했던 거라고요. 뭐? 너 그 말 거짓말 아니지? 책임질 수 있는 말이니? 회사에 확인해보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제가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잔소리 다 취소하시고 사과하세요. 취소고 뭐고 일단 영철이랑 얘기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너 거짓말을 해놓고 뭐가 사과를 하라느니만이 헛소리냐. 백수가 되었다고 매일같이 핍박을 해대던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도저히 참기 힘들어 결국 저는 진실을 폭로해버렸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제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퇴사를 권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자기 아들의 성공할 수 있는 기운을 막는다는 미신이 그 이유였죠. 어머님, 저 얼마 안 있으면 승진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퇴사를 하라뇨?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남편은 또 왜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요. 네 나이에 벌써 과장 승진 앞두고 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다. 몸을 팔지 않고서야 그렇게 승진을 빠르게 하는 게 말이 되니? 제가 회사에서 어떤 실적 올렸는지 들려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입에서 나오는 본인 무용담은 듣고 싶지도 않고 믿을 이유도 없구나. 용한 무당이 하여튼 돈 받고 허튼 소리를 할 리 없잖니. 그러니까 당장 회사 관두고 집안일에나 몰두하거라.
언제는 제가 집안일 하면서 게으름 피우려고 한다면서요? 날씨 궂을 때랑 날씨 맑을 때랑 사람 형편이 달라지는 법이잖니. 문제의 원인이 다른데 내가 말 바뀐 거 가지고 트집 잡는 거냐? 넌 어쩜 애가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기만 하니?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다못해 미신 듣고 제가 관뒀다고 쳐요. 그때도 남편이 취직도 못하고 저만큼 잘 나가지도 못한다면요? 그럼 다 망하는 거 아닐까요? 이것 봐라. 결국 네가 승진하고 싶으니까 욕심 부리는 거지. 이 욕심 덩어리년 내 아들 운 이용해서 자기 성공하려는 년. 무당이 한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무슨 이간질에 휘둘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아내로서도 잘하고 싶지만 직장인으로서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죠. 지금 성공이라고 들먹였니? 네가 지금 말하는 건 죄다 뜬구름 잡고 헛소리다. 여자가 해봐야 결국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봤자 너만 나중에 불행해지는 거다. 우리 아들 기운 빨아먹고 나중에 크게 고꾸라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당장 회사 관둬라.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야.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 절대 회사 관둘 일 없을 거예요. 제발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걸 존중해 주시면 좋겠네요. 존중? 넌 그럼 나 존중해 준 적이 있니? 나는 말이다. 네가 너무너무 싫다. 우리 잘난 아들이랑 결혼한 것도 싫고 내 가족이 된 것도 싫은 사람이다. 그렇게 못하겠으면 당장 이혼하고 나랑 내 아들 사이에서 꺼지거라. 회사 일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그만하세요. 그럼 꺼지거라. 뭘 망설이니? 어차피 용돈이야. 지금이랑 마찬가지인데 네가 굳이 직장 다녀야 할 이유라도 있고. 그놈의 용돈. 제가 알아서 잘 보내고 있잖아요. 적당히 좀 하세요. 지금 바로 보낼 테니까 그만 좀 보채세요. 이 문제로 너무 힘이 들었던 저는 도저히 업무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속도 메스꺼리더군요. 그래서 조퇴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남편이 있을 시간임에도 제가 부르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뭔가 하고 남편이 있는 방에 들어가 봤는데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채로 어떤 여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알몸인 채로 야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이죠. 저는 기가 막혀서 힘든 몸에도 빽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기겁하면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어 확인해 보니 영상통화의 상대 이름이 전 부인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죠. 기가 막힌다 정말. 방에 틀어박혀서 요즘 뭐 하나 했더니 취업 준비가 아니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나 힘들게 하니까 외로워서 그랬어.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취직활동 응원하면서 한 달 넘게 대신 거짓말하면서 잔소리도 대신 들어줬어. 그런 내가 당신한테 잘못을 했다고? 아니, 그건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맞아. 나만 잘못한 거야. 당신이 엄마한테 다 폭로해버리니까 문제를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랬어. 정말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자기 아들 기운 내가 빨아먹어서 성공하고 있다고 무당 말 듣는 어머님이 이 꼴을 봤어야 하는 건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또 전 부인이랑 영상통화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참 당신도 대단한 사람이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정말 요즘 내가 마음이 많이 심란해서 그랬어. 이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할 거야. 사랑한다고? 용서를 해줘? 됐으니까 이혼하고 얼굴값 하면서 살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이미 한 명이 배신한 관계고 신뢰가 깨졌는데 유지해서 뭐하니? 끝이야, 끝.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여보, 진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라. 내가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변명하는 꼴도 보기 싫고 당신 짓거리는 말 하나하나가 다 역겹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가라니. 지금 내가 여기서 어딜 가. 아무리 당신이 돈 대부분 보태고 명의도 당신 거라지만 나도 대출 이자 갚았어. 나가라고 미친 인간아. 아, 알았어. 나갈게. 나간다고. 소리 지르지 마. 남편을 쫓아내고 얼마 안 있어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 적절한 타이밍이었죠. 어미야, 용돈 달라 했더니 꼴랑 300원이 왔구나.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제가 아까는 속이 안 좋아서 송금 실수를 했나 보네요. 뭐 하자는 거냐고 물었다. 너 지금 꼴랑 300원 시모에게 보내놓고 실수라는 말로 퉁치려는 거니? 인연이 시집살이가 장난인 줄 아나? 사람 칼로 찔러놓고 실수라는 말로 수습이 가능하디? 어머님, 진정해 보세요.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닥치고 이년아. 돈이 없으면 당장 와서 몸으로 때워. 내가 너 오늘 완전히 버르장 머리를 고쳐놔야겠다. 와서 김장 300포기 다 못하면 집에 절대 못 갈 줄 알아. 회사 출근이고 육아고 뭐고 말해봤자 안 통할 테니까 그런 줄 알란 소리다. 알겠니? 이 미친 아줌마. 배추로 300대 처맞기 전에 적당히 해. 뭐? 너 지금 뭔? 시모한테 아줌마? 배추로 300대? 이게 진짜 미쳤나? 댁 아들 지금 전부인이랑 바람 피우다가 나한테 들킨 상황이거든. 내가 증거까지 다 찍어놨고 실토하는 거 녹음까지 다 해놨어. 뭐?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여씨 같은 년이 우리 영철이랑 뭘 어째? 넌 또 그걸 어떻게 알았고? 집에 갔는데 다 벗고 전 부인이랑 영상통화로 아주 뜨거운 시간 보내고 있더라. 이보세요, 아줌마. 어쨌거나 이혼하게 된 마당이니까 하는 말인데 제발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 댁 아들, 애까지 딸린 백수의 이혼 경력도 한 번 있는 남자야. 아니다. 이제 나랑 곧 이혼할 테니까 이혼 경력 2번 있겠구나. 어쨌건 그런 마당인데 언제까지 지 아들이랍시고 싸고 돌면서 미신만 믿고 그럴래? 이게 진짜 미쳤나? 어른한테 어디 함부로 반말을 하고 있어. 너 정말 혼나볼 테냐? 왜? 그 잘난 무당이 내가 반항한다고는 미리 예측을 안 해주디? 내가 직장일 안 하고 쉰다고 오만 핍박을 다 하더니 지 아들 백수 됐다니까. 그때도 나한테 여전히 지랄에 댔었지? 솔직히 아줌마 같은 인간이 뉘우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라고 한마디 해줄게. 나 붙잡아도 절대 용서는 없을 거니까 니들 인생 알아서 잘 꾸려봐. 그러면 넌 괜찮을 것 같니? 재산 분할하면 집도 반토막 날 거고 너도 이혼 경력 생기는 거 아니냐? 이혼 경력 생기는 게 쓰레기 같은 남편이랑 미친 시모랑 같이 사는 것보다는 낫지. 게다가 재산을 분할해? 댁 아들이 기여한 것도 없고 내가 사는 집도 내 돈으로 산 건데 댁 아들이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절반씩 보태서 샀다고 거짓말해 줬었는데 그걸 또 바보같이 믿고 있었지? 그게 진짜니? 그럼 가짜겠냐? 게다가 바람 피우다 걸려서 위자료도 뜯길 판인데 뭔 재산 분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미야, 잠깐만. 일단 진정을 하고 우리 천천히 얘기를 해보자꾸나. 내가 어쩌면 너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구나.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댁은 날 잘못 봤을지 몰라도 나는 댁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게 됐거든. 더 볼 일 없으니까 꺼지세요. 차단할 테니까.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보렴. 어미야,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강행하게 됐고 저의 삶은 순식간에 정상화되었습니다. 일이 깔끔하게 처리된 것과 별개로 마음이 씁쓸했지만 회사의 승진 대상으로 선정되는 행운이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뒤늦게서야 본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깨달은 시어머니며 제가 없으면 살아갈 능력이 없었던 남편이 잘못을 빌어왔지만 저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죠. 돌아오라느니 앞으로는 잘하겠다느니 아쉬운 소리를 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본성이 짐승만도 못한 수준인 걸 알기 때문에 다신 돌아가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생각이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 씨 안녕? 잠깐 연락 돼? 아, 안녕하세요. 근데 죄송한데 누구시죠? 아우, 뭐야. 같은 어린이집 엄마도 기억 못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린이집이요? 나 도연이 엄마야. 도연이라면 그 어린이집 옆반에 그 도연이요? 그래, 맞아. 내가 도연이 엄마라고. 제가 실례했네요. 저는 성함이 아니라 그저 도연이 어머니라고만 외우고 있어서요. 아, 그래? 하긴 보통 누구 엄마라고 외우지. 이름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죠? 뭐야, 그것도 잊었어? 죄송해요. 아니, 어린이집 부모 참여 수업에서 엄마들 다 모였을 때 다들 연락처 교환하고 그랬잖아. 아, 그때구나. 수진 씨도 그 중에 계셨나 보네요. 저는 그 자리에 있던 엄마들이 다 같은 반 엄마들인 줄 알았어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죄송해요. 이러면 내가 걱정돼서 애를 어떻게 맡기겠어? 네? 애를 맡긴다고요? 맞아. 지금 우리 도연이 맡기러 갈 테니까 좀 부탁할게. 아니, 그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요?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런 건 서로 돕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 평소에 제대로 알고 지내지도 않는 댁 아이를 갑자기 돌보기도 어렵고, 게다가 저희는 오늘 알고 있어. 슬슬 집 나갈 시간이잖아. 아니, 그걸 알면서 맡기려고 하셨어요? 당연하지. 도연이도 같이 데려가면 되잖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 어때서 그래? 그건 좀 아니죠. 어쩔 수 없어. 나도 사정이 있거든. 사정은 그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지은 씨 아파트 1층에 도연이 데려다 놨어. 뭐라고요? 사실 현관 앞까지 가고 싶은데 그 아파트 현관마다 비밀번호로 막아놔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하여튼 잘 좀 부탁해. 수진 씨! 이러시면 곤란해요. 어머님, 아침부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지금 잠깐 연락 가능하신가요? 그래, 지은아. 슬슬 출발할 시간이지? 나도 지금 열차 시간 맞춰서 역까지 마중 좀 나가려고 지금 버스 탔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좀 문제가 생겨서요. 무슨 일? 혹시 수진 씨라고 아세요? 수진 씨? 어린이집에서 현우 옆반에 있는 도연이 엄마인데요. 아, 도연이 엄마? 너 대신에 내가 현우 데리러 갈 때 가끔 봤었어. 하도 말 많은 사람이라 어린이집에서도 유명하다더라. 근데 도연이 엄마가 왜? 도연이를 저희 아파트 밑에 두고 갔어요. 두고 가다니? 방금 전에 갑자기 도연이 좀 맡아달라는 연락을 했는데요. 제가 못 맡는다고 거절했는데도 그냥 애만 홀랑 두고 가버렸나 봐요. 어머, 그게 무슨 일이래? 고작 6살 된 애를 그냥 둘 수도 없어서 일단 저희 집에 들여놨어요. 오늘이 출발하는 날인 건 말했니? 네, 누구한테 들었는지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알면서 두고 간 거야? 네, 심지어 도연이도 같이 데려가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그럼 설마 도연이를 버리고 갔다는 말은 아니겠지? 수진 씨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긴 하겠죠. 그냥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핸드폰을 꺼버렸는지 연락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도연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 그렇다고 진짜로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고 보니까 도연이 아빠는 1년 정도 전에 이혼했다더라고요. 도연이 아빠는 당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멀리 떨어진 본가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그럼 바로 올 수도 없는 노릇이겠네. 정말 골치 아프게 됐네요. 비행기 시간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도연이 아빠는 생각났다. 네?
잠깐 시간 좀 줄 수 있니? 아, 네. 생각보다 여유 있게 출발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한 45분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45분? 알겠어. 어머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 도연이는 역까지 같이 데리고 오렴. 거기서 내가 너네 가는 거 보고 데려갈게. 그래도 될까요? 그래,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알겠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나왔어, 지은씨. 도연이 맡아줘서 고마워. 나도 엄청 힐링하고 왔어. 지금 기차 안이야. 그니까 도연이 조금만 더 보고 있어줘. 안녕하세요, 수진씨. 3일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안 되다니. 대체 어디서 뭘 하다 오신 거죠? 어머, 무서워라. 그때는 바빠서 자세한 얘기를 못했던 거야. 그 후로도 즐거운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 꺼버렸던 거고. 고작 3일인데 뭐 어때, 그치? 그 3일 동안 도연이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응? 어차피 나도 다 아는데 뭐. 지은씨 가족이랑 같이 비행기 타고 관광도 하고. 관광이요?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아, 혹시 나한테 선물도 사온 거 아니야? 아, 수진씨는 우리가 가족여행을 갔다고 생각하고 계시나 봐요. 맞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간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 나도.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데요? 어린이집에서 돌아갈 때 다른 엄마들이랑 그런 얘기 했었잖아. 왜? 엿들으셨어요? 나쁜 버릇을 갖고 계시네요.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초에 나만 쏙 빼놓고 얘기한 게 잘못이지. 그럼 저희한테 말 걸어서 대화에 끼어드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때 같이 대화했으면 이 사달은 안 났을 테고 이상한 착각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착각이라니? 저희는 여행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응? 아니, 비행기 탄다는 말은 여행 간단 말이잖아. 아닌데요? 설마 지은씨 일 때문에 출장 갔던 거야? 저는 한 달 전에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뭔데? 이사예요. 뭐? 비행기를 탄 건 이사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에? 참고로 이사 간 곳은 유럽이에요. 유럽? 저희 남편이 유럽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나서 가족이 모두 함께 가게 됐어요. 아니, 잠깐만! 그래서 지금 저희는 모두 유럽에 있어요. 아니, 그럼 도연이는? 놀라셨죠? 저도 도연이 데려가라고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유럽이야? 저희 애가 어린이집을 그만둘 거라는 얘기는 친한 엄마들한테 다 해놨어요. 근데 설마 여행이랑 이사를 착각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모르고 수진 씨가 알고 있다고 하시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엄마가 자기 애를 다른 가정에 떠넘기고 실종됐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그냥 내 볼일이랑 지은 씨 여행 일정이 겹치길래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도연이를 맡겼단 거란 말이야. 그렇겠죠.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에 딱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연이는 어딘데? 설마 진짜로 유럽까지 데리고 간 건 아니겠지? 그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애가 뭐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디에 있는데? 자기 아빠랑 같이 있어요. 뭐? 수진 씨랑 이혼한 전 남편분 본가에가 있다고요. 아니 뭐?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도연이 양육권은 나한테 있다고. 왜 그렇게 멋대로 행동해?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저대로 당장이라도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태였으니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한 건데? 그게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일하던 회사를 2년 전에 정년 퇴직하셨는데 그 회사가 전 남편분이 이혼하기 전에 일하던 곳이거든요. 그래? 부서가 달라서 접점은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그걸 시어머니가 떠올리시고는 예전 직장 부하에게 연락하셔서 회사 내에 전 남편분의 현재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찾아달라고 하셨더라고요. 아니 무슨 엄청 고생하셨다나 봐요. 어린 아이가 곤란하다면서 회사에까지 일일이 연락해 주시고 그래도 그 덕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전 남편분이 도연이를 데리러 오시게 됐고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저희는 한국을 뜬 거예요. 대체 뭐야 진짜?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전 남편분이랑 대화하시던가 하세요.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안녕하세요 수진씨. 그딴 인사를 할 때가 아니야. 어떻게 책임질 건데? 뭐 저도 대충 얘기 들었어요. 전 남편분께 도연이 양육권 빼앗기고 도연이를 저희 집에 방치해두면서까지 함께 여행 갔던 남자친구분한테도
애를 남한테 맡기고 놀러 다니는 여자랑은 못 사귀겠다고 차이셨다면서요? 심지어 전 남편분이 매달 보내주던 양육비 120은 본인 사치랑 남자친구한테 갖다 바치는 데에만 써온 바람에 쓴 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았다면서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있어? 전 남편분이 굉장히 의리 있는 분인가 봐요. 저희 시어머니께 인사도 할 겸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상세하게 다 들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시어머니를 통해 들었고요. 그 미친놈이 진짜! 하여튼 이제 됐죠? 뭐? 저한테 불만 토로하려고 카톡하신 거잖아요. 그 불만은 이미 다 들었으니까 연락은 이쯤하죠. 안 돼, 기다려! 위자료 내란 말이야! 네? 이렇게 된 건 다 도연이를 제대로 안 돌본 네 책임이야! 나한테 위자료 주고 내 생활도 책임져! 아이고, 그러셔요? 그럼 이만 차단할게요. 야! 그 이후의 전개도 파란만장했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전 남편의 본가까지 쳐들어가 다시 도연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전 남편분은 이혼 후에 사업을 시작한 관계로 아예 가족끼리 싹 다 이사를 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수진 씨는 생판 남의 집에 불법 침입을 하게 된 데다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마당에 있던 작은 남자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자기 애라고 판단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자기 차에 태우고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그 차도 무단으로 훔쳐온 거라서 절도죄까지 적용되었고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혀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건가 싶긴 한데 그렇다고 또 그 사고방식을 딱히 이해하고 싶지는 않네요. 야, 최민서! 너 대체 무슨 속셈이야? 씹지 말고 대답해! 야! 어? 뭐야? 아니, 분명 차단한 줄 알았는데 용건이 뭐야? 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묻잖아. 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SNS를 봤어. 뭐? 내 SNS? 그 계정은 너랑 이혼하고 나서 만든 계정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친구가 발견해서 알려줬어. 대체 그 게시물 뭐냐고?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올린 거야? 아니, 그니까 뭐가? 주어가 없어서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임신했다고 써놨더만. 응, 맞아. 임신한 걸 알아서 지인들한테 알려주려고 써서 올린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거짓말하지 마! 진짠데?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아니, 왜? 무섭게 왜 그래 진짜? 피해자 코스프레 해봤자 소용없어. 당장 지워! 지우라니? 임신했다는 글 지우고 임신했다고 한 건 거짓말입니다. 라고 사과문 올려. 아니, 진짜 임신한 거 맞다니까? 그렇게 끝까지 사람들 속이겠다 이거지? 알겠어.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정말 뭐 하자는 건데?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라. 뭐야 진짜. 김경수, 그 계정 그거 네가 만든 거지? 누가 임신을 핑계로 너한테 재회를 요구했단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DM으로 욕까지 보내잖아. 나한테 다시 만나달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나한테 미련이 남은 게 뻔히 보이는구만 뭘. 아, 귀찮다 진짜. 귀찮은 게 누군데. 애초에 나는 너한테 미련 하나도 없어. 그러셔? 허위로 임신 사실을 알림으로써 저는 헤어진 남편한테 미련이 남았습니다 하고 온 세상에 떠벌린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뭐래? 바람이나 피우는 놈한테 언제까지고 미련이 남아있을까봐? 애초에 이혼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너한테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뭔데? 그니까 빨리 그걸 지우라고. 농담해도 정도가 있지. 나 진짜 임신한 거 맞다니까 그러네? 왜 지워야 되는 건데? 그럼 배 나온 사진을 찍어보내서 인증해. 뭐? 싫어. 소름 끼치는 소리 하지 마. 애초에 12주밖에 안 돼서 배도 많이 안 나왔어. 봐, 거짓말 맞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데? 진짜 적당히 좀 해. 하여튼 임신은 사실이야. 너같이 바람 피우는 놈한테 미련이 있겠니? 그니까 그 글을 지울 생각도 없어. 그 글에 그 말도 추가해 놓을 생각이야. 야!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혹시 최민서 씨가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전 박연지라고 합니다. 경수 씨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네? 경수요? 정말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민서 씨 카톡은 경수 핸드폰에서 보고 연락한 거예요. 아, 네.
임신 중에 스트레스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그냥 확인하고 싶을 뿐이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요. 네, 알겠어요. 근데 경수한테 약혼자가 있었나 보네요. SNS에 올라왔던 걸 보고 처음 알았어요. 혹시 얼마 전 일 때문인가요? 네, 경수한테는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친구가 알려줘서 보게 되었어요. 임신하셨다는 건 사실인 거죠? 네, 맞아요. 경수랑은 다시 만날 생각이 없으신 것도 맞으시죠? 네, 오히려 왜 이렇게 일이 커졌는지 당황스러워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임신하신 아이는 경수 아이인가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헤어진 지 벌써 5년이나 지났고 그 후로도 한 번도 안 만났고 애가 생기기 전에 이혼했어요. 이혼이요? 전 여자친구분이 아니라 전 아내분이신가요? 네, 5년 전까지는 부부였어요. 아니, 그럼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아, 그게 죄송한데요, 민서 씨. 네? 직접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 네? 연재 씨랑 제가 직접 만나서요? 혼자서 오기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사람과 함께 오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경수 없이 뵙고 싶어요. 뭔가 경수가 여러모로 숨기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정말 결혼해도 괜찮을 만한 상대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신 거라면 일단 남편이랑 얘기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남편분이라면 이미 재혼하신 건가 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임신도 한 거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럼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일 중에는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최민서! 너 연지한테 뭔 얘기를 한 거냐? 아니, 근데 연지랑은 어떻게 연락했냐? 나랑 다시 만나겠답시고 연지한테 쓸데없는 소리나 하는 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알림음 시끄러워 죽겠네. 네가 지금 그딴 소리 할 입장이야? 당장 연지한테 사실을 말해. 너 때문에 지금 파혼당하게 생겼단 말이야. 당할 만도 하지. 연지 씨만 불쌍하게 될 뻔했잖아. 뭐? 말해두는데 너랑 다시 만날 생각 없어. 야, 나도 네가 만나자고 빌어도 안 만나줘. SNS에 올린 거짓 임신 게시물도 아직 그대로 있고 진짜 적당히 해야지. 있잖아, 애초에 근본적인 부분에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 좀 눈치채지 그러니? 뭐? 착각? 그럼 하나씩 말해줄게. 일단 임신했다는 건 사실이야. 웃기지 마. 연지 씨랑 연락을 하게 된 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했기 때문인 거고. 그게 말이 되냐? 너한테 미련 하나도 없어. 아니, 그럼 대체 왜 그런 건데? 네가 일방적으로 착각하고 일을 크게 벌려서 이렇게 된 거야. 애초에 네가 나랑 다시 만나기 위해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시작된 거잖아. 나 3달 전에 재혼했거든? 임신한 아이의 아빠는 당연히 지금 남편이야. 뭐? 재혼? 네가? 그래. 그렇게 의심되면 내가 3달 전에 올린 게시글을 봐. 한 달에 2-3번밖에 안 올리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결혼식 사진까지 올려놓고 결혼했다고 떡하니 올라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보다 내가 재혼한 거 당연히 아는 줄 알았지 나는.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불참했던 동창회에서 친구가 내가 재혼한 사실을 너한테 말해줬다고 그러던데? 뭐? 당연히 아는 줄 알았기 때문에 네가 난리를 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당황했었는데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아니, 뭐야? 어쩜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혼자 나대는 성격은 변하지를 않냐? 아니, 그건 그렇게 불쑥 나한테 연락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SNS를 잘 확인하기라도 했으면 연지 씨한테 이혼했다는 사실도 안 들킬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뭐? 너 연지한테 말했냐?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스스로 눈치챘다고 보는 게 맞지. 왜? 네 SNS를 봤다고 했거든. 뭐야? 나 보여준 적 없는데?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근데 거기에 쓰여있던 내용을 보고 나를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직접 나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직접이라니, 설마. 맞아, 얼마 전에 직접 만나서 얘기했어. 진짜로? 연지 걔는 왜 지멋대로 움직이고 그런데? 그야 뭐 약혼자인 네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아서 그런 거겠지. 뭐? 돌싱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또 다른 숨기고 있는 사실도 있잖아. 무슨 말이야? 나와 이혼하게 된 원인이 네 외도였다는 사실. 뭐? 그건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 이미 지나간 일이든 뭐든 바람 피웠던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게다가 너 그때 상간녀랑 아직도 만난다면서? 네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시점에서 연지 씨 부모님이 흥신소에 의뢰하셨대. 흥신소? 이게 어딜 가서 다 끝난 얘기라는 건지? 너랑은 상관없잖아. 애초에 말이야, 너 자체가 이미 지나간 여자야. 이제 와서 무슨 말이야? 그건 당연한 거고 서로 마찬가지잖아. 그럼 내 재혼에 참견하지 마. 난 처음부터 참견한 적도 없어. 근데 어차피 파혼당할 거 아니야? 너 때문이야. 난 오히려 네가 일으킨 착각 때문에 피해본 입장인데 책임 전가하지 마. 결국 너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갔네? 뭐라고? 아, 근데 연재 씨는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상사의 딸이라면서? 그게 뭐 어쨌다고? 모르겠어? 말을 해, 뭐! 머리 좀 식히고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생각 좀 해봐. 뭐라는 거야, 진짜? 그럼 용건은 끝났으니까 SNS랑 카톡이랑 다 차단할게. 야! 기다려봐! 그 후 경수는 이성을 되찾지 못하고 또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SNS에 이번 사건에 대해 징징대는 글을 올렸다가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연지 씨의 아버지인 상사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결국 먼 지방으로 발령나고 말았습니다. 연지 씨에게는 위자료와 결혼식장 취소 수수료 등을 청구당해 여기서 겨우 자기가 불리한 입장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지방 발령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연지 씨에게 재회를 요구하며 스토킹을 한 결과 경찰 소동으로까지 이어져 소송을 통해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본가로 돌아가려고 해도 부모님에게 절연당한 탓에 기댈 곳도 사라졌습니다. 역 근처에서 큰 짐을 메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는 얘기를 들은 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